결혼한 지 40년 된 남편이 몰래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아내가 이거를 알게 됐고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남편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3년 뒤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도 2번을 했고요. 근데도 남편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이 뭐냐면요. 이혼은 인정,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 5억 원. 안녕하세요. 저는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먼저 이 부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 두 분이 결혼한 게 1985년 6월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이 나온 2025년 기준으로 결혼한 지 딱 40년이라고 봅니다. 사이에 성년인 자녀 1명이 있고요. 두 분 다 사실 직업이 있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직업으로 일을 했고 남편은 주식회사 임원으로 근무를 했대요. 그러다가 17년경에 아내가 그냥 미국으로 갔고 20년 5월까지 3년 가까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미국으로 갔는지는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일 때문이었는지 부부관계가 멀어진 상태였는지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20년 5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그 직후에 아내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20년 5월 28일 아내 몰래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마 핸드폰을 받겠죠? 아니면은 뭐 여러 기타 자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한테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보고 해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대요. 아니야, 오해야, 이것도 아니고 맞아, 미안해도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결국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2020년 10월 17일경에 그냥 집을 나와요.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줄곧 별거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의 5년을. 그리고 2023년도 6월경에 아내한테 암 진단이 내려지는데 2가지 암으로 6월과 11월경 2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이 한 줄이 이 판결문 전체에서 제일 가장 무거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40년 같이 산 배우자가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법원이 그걸 사실로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아내는 2024년 3월경에 이혼 소송을 했고요. 이혼을 해달라, 위자료 3천만 원 달라, 그리고 재산분할 5억 3천만 원 좀 달라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법원 판단에 반전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이 안 됐어요. 아내가 이혼 사유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을 했거든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거, 이게 불륜이 아니라는 거죠. 법원도 사실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 사유로는 못 쓴대요. 왜냐면 우리 민법 841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효라고 보죠. 아내가 이거를 2020년경에 알았는데 2024년도에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2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그거는 쓸 수가 없었고 다만 법원이 민법 840조 6호를 적용을 했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거거든요. 5년 가까이 별거를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암 수술에도 무관심했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 이 근거로 이혼을 인정을 했습니다. 2번째 반전, 위자료를 기각했어요. 아내가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거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둘 다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거는 맞는데 아내도 사실 해명 한번 제대로 받아내려는 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집을 나가버렸고 5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둘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비율이 5대5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라면 이 판결에 사실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40년 결혼 생활에 남편이 불륜 이심이 행동을 했고 아내가 암 수술을 할 때 무관심했는데 그걸 5대5로 보는 건 조금 가혹하지 않나.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법원도 법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겠지만요. 자, 다음으로 재산 분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겠죠. 법원이 먼저 2사람 재산을 다 합쳐봤어요.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다 포함해가지고 그 합계가 약 10억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해요. 비율은 5대5로 정해졌고 아내가 여기서 받아야 할 몫은 5억 2,9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명의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게 약 한 2,800
89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아내가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5억 240만 원이 되는데 법원은 그냥 5억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 재산 분할 언제 기준으로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거든요. 판결 직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돈 같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2020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생긴 돈의 변동은 혼인 중에 같이 형성한 재산과는 무관하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별거하고 나서 각자 벌고 쓴 거는 같이 나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혼소송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별거 시작 시점이 재산분할 계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오늘 사건 어떠셨어요?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자꾸 이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혼한 지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는 암 수술 2번 받는 동안 남편한테 별다른 관심을 못 받았고 그 40년의 결말이 법원 서류에 놓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오늘 가져갈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에도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쓸 수가 없고요. 이해로 이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위자료는 책임 비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처럼 보여도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 위자료가 없었죠. 세 번째, 별거 시작 시점이 재산분할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 집을 나오느냐, 이게 나중에 재산분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긴 법적 싸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판결문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